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대만 전쟁설인데요. 이는 모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중국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날 법한 전조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4월 18일에 윤 대통령님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었습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협상 변경에 반대한다. 중국이 그렇게 힘으로 대만 침공하는 거, 통일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자마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죠. 일단 한국의 대중국 주식들,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한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국에 큰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일단 친강 외교부장이라는 분은 지금 굉장히 얼굴 화난 거 보이시죠? 실명 거론은 하진 않았지만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하다. 근데 누가 봐도 윤 대통령님을 두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문제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걸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중국이랑 북한은 이 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봤더니 지금 눈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입으로도 좀 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얼굴이고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이미 중국의 일부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니네가 무슨 참견을 하냐. 타인의 말 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용해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걸 떠나서라도 팩트만 체크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을 때 대만 들어갈 거다. 요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각국의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중국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상황인가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중국이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투자하려고 줄을 서 있었었죠.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몇 개만 살펴보면 G7 중에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이탈리아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대1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 이제 돈 빌려주고 거기에 인프라 확장을 하면서 개발시키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이탈리아가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데다가 저는 이제 중국과 대만이 싸우면 혹시나 대만 TSMC 반도체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대만이 싫어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 편에서 쏙 빠지겠다.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한테 우크라에 대한 무제한 지원을 끝내라. 바이든도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보아오 포럼이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 비스무리하게 이제 빙자에서 만든 포럼이 있어요. 올해 3월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초청된 싱가포르 총리가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자다. 강대국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어찌 보면 싱가포르는 화교들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친중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잔치에 가서 이런 러시아는 위반자다. 그럼 중국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서슴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스페인 총리도 와서 또 비슷한 얘기 했었죠. 외국 기업들만 차별하는 거 이거 즉각 시정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런 판국에 지금 한 명이라도 우군을 확보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상황인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일단 생각해 볼 문제고요. 무엇보다 또 중국은 훌륭한 교보제죠. 러시아의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합니다. 나름대로 전쟁 준비 열심히 했었다는 자원 강국이죠. 원유, 천연가스, 곡물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러시아조차도 험한 꼴 지금 계속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를 한번 교보제로서 살펴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령 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를 1조 원어치를 수입하고 있다. 왜냐? 다 막혔으니까요. 수출, 수입 다 제한을 하고 있죠. 원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G7이 대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검토 이제 다 막아버리겠다. 식품, 의약품만 빼고 수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니네한테.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수출 봉쇄한다고 발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금에서야 한다는 게
뭐 미 제재에 영향 안 받는 자산 비축 중이라고 4월 21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어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뭔진 얘기를 안 했지만 한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다른 기사 제목을 보고 러시아 비트코인 채굴 세계 2위로 올라서 이게 이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추론을 해본 겁니다. 비트코인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국제결제서 암호화폐 사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국제결제에서 비트코인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추진 예정이라는 거고 아직도 자산 비축 중이다. 이제 막 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쉽게 봤으면 이거 단기간에 끝나니까 완벽하게 이제 계획하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이걸 이제 중국한테 교보제로서 알려주고 있다는 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또 뭐 부동산 폭탄, 부채는 워낙 많으니까 차치하고라도 또 엄청나게 큰 위기,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크게 벌여놓은 1대1로라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2013년부터 시진핑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들한테 이제 돈을 억지로 빌려주고 위안화로 빌려주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항만, 도로, 교통, 뭐 인프라, 다리 쭉 다 깔고 이제 그 나라의 영향력, 뭐 자본, 뭐 다 잠식한다, 확대한다 이런 사업인데요. 마치 IMF처럼 이제 구제금융 한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요, 거의 이제 IMF에 육박합니다. IMF 정도는 아닌데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 돈 빌려준 규모가요. 그러니까 달러로 해야 되는데 자꾸 시진핑이 이런 거 하니까 IMF 미국은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문제는 1대1로도 지금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놀랄 거는요. 1대1로 하는 사업이 하는 참여한 국가들이 몇 개인가 봤더니 150개국이에요. 150개국. 전 세계 나라가 200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중에 150개국이 1대1로 사업을 중국과 하고 있고 그 중에 117개국이 이제 경제 위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103조를 이제 떼이고 중국이 같이 망할 판이다. 117개국이나 그러니까 150개국과 이제 1대1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인 117개국이 경제 위기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1240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117개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표현한 편인데요. 117 중에 56개국이 최고 위기 단계다. 뭐 거의 이미 망했거나 뭐 망하기 직전인 나라다. 그러니까 뭐 달래서 뭐 부채도 까준다고 하고 뭐 어르고 달래면서 지금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계속 벌여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우외환이죠, 말 그대로. 기준금리도 지금 그래서 8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있죠. 우리 이제 곧 금리 뭐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보아우 포럼 기간에서 이제 중국 투자의회를 가동했다. 요것도 어찌 보면 약간 중국이 자존심을 꺾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행사 기간에 지금 판촉 행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같은 기간에 옆에 호텔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벌였다는 거고요. 허리펑 부총리란 분은 시진핑의 최측근입니다. 거의 빅4 안에 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인데 예전 같으면 중국 투자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최측근한테 시키고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엄청 이제 표를 팔고 있는 겁니다. 왜냐? 어려우니까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중국한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규제 완화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은 뭐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니까요. 제가 또 비트코인을 좋아하니까 작년 말부터 홍콩이 풀리는 거 계속 보셔서 알고 계시죠. 근데 효과는 어떨까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 암호화폐 기업에 러브콜을 수없이 보내고 있고 중국의 5대 은행마저도 홍콩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력 중이다. 뭐 실거래 계좌를 터준다든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해주고 있으며
홍콩 증권거래소는 ETF 등 간접 투자를 독려하는 엄청나게 두꺼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니네 부자 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몇 년간 이제 게임 판호를 개방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해줬었죠. 근데 최근에서야 86개 게임 판호를 이제 대거 승인을 한 규제 완화에 계속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굉장히 싫어했던 마윈, 시진핑한테 찍혔던 그 그룹에 대한 벌금 완화를 검토하겠다. 지금 마윈 돌아다녀도 지금 이제 제재 안 하고 있죠. 민간 기업과 신뢰를 회복한다. 근데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 결과를 한번 보시죠. 홍콩이 암호화폐 ETF 평균 거래량이 119만 달러에 불과한다. 작년 말부터 그렇게 풀어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홍콩에 돌아다니는 ETF 다 합치니까 뭐 10몇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중국 시장에 대한. 그리고 국내 기업의 55%, 한국에서도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없을 것.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와 이제 중국 풀린다 하는데 큰 기대는 안 한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고요. 손정이 중국에 질려서 알리바바 이미 다 거의 팔아버린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이미 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대망의 어찌됐든 전쟁은 뭐 거의 할 것처럼 팩트처럼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전쟁 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요새 주요 언론을 보면 2027년쯤에 전쟁을 할 거라는 이제 기사가 메인 주류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경유를 살펴보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이제 미국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CIA 국장님이 작년 10월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시진핑이 준비하는 거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분 뭐 다 알 것 같은 분이니까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27년은 의미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한 지 100주 전에 이제 시진핑이 사연임이 결정되는 양회가 있다. 그래서 27년 즈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요때 즈음이나 약간 직전에 전쟁을 하지 않을까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전쟁의 성공적인 대만 침공의 전제 조건은 저는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보고요. 첫째는 중국의 부동산 증시 코인 등의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야 합니다. 뭐 거시 경제가 좋든 중국 경제만 유독 오르든지 간에 전쟁할 자금이 있어야 돼. 지금 돈이 없잖아요. 아까 살펴봤듯이 돈은 없고 게다가 돈이 뭐 이게 모두가 좀 먹고 살만 해야 동원령을 내려도 뭐 전쟁을 가겠죠.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쟁하면 러시아처럼 뭐 탈출하고 엄청 험한 꼴 당하는 거 다 지켜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의 전제 조건은 세계적인 규제가 있을 테니 자유로운 자산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결제를 이미 해외로 할 수 있는 수단을 해결을 해야 전쟁이 될 거라고 뭐 러시아에게서 둘 다 좀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한두 번에 저는 중국 경제의 큰 훈풍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계적인 규제를 벗어날 해법 탈달러를 벗어나야겠죠. 탈달러. 우군을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뭐 CBDC에 위안화를 태워서 여러 나라랑 쓴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뭐 결제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은 후에야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분별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